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실 동안에 저는 스튜디오에서 애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면 곧 소나기가 온다는 얘기죠. 산 정상에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오르면 소목이 담은 꼴망태 짊어지고 낯을 들고 냉걸음으로 재촉합니다. 옆에서 유유자적하게 풀을 뜯던 황소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어린 주인의 손에 이끌려 네 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제주도의 유채꽃, 지리산의 진달래꽃, 또 아름답고 예쁜 꽃들도 슬프다는 4월입니다. 그리고 5월이 오면 찔레꽃이 피지요. 찔레꽃잎은 달달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릴 적 많은 추억은 이제 자연 속에 버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할 4월과 5월, 이런 추억이 차지할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장미대전이라는 정치의 나날들도 모두가 분주합니다. 말이 화학과 통합이지 실제로는 너와 나의 명확한 구분을 지으려는 기세입니다. 하지만 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고민은 그 이후입니다. 5월 이후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괜찮을까요?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뭘 먹고 살 것인가? 이 더 큰 현실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한에서도 북한으로 선수가 갔고 북한에서도 남한으로 선수가 왔죠. 네, 맞습니다. 사실 북한이 최근에 핵실험 조짐을 보이면서 예.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또 스포츠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예선을 위해서 네. 오늘 북한에 도착을 했고요. 예. 7일에 북한과 맞대결을 펼치고요. 예. 반대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강릉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출전을 위해서 토요일에 한국에 입국했고 6일에 우리나라와 맞붙습니다. 네. 이 7일에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축구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이 중계가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네. 현재로서는 중계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원래 사실 북한이 취재진에 대해서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예. 최근에는 이번 대회 때는 우리나라 기자단 10명을 데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기사로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선수들 안전은 보장되겠죠? 네, 다행히 북한이 신변 안전 보장각서를 대한축구협회에 보내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공격수 지소연 선수를 출국 전에 만나봤는데 네. 나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도 있고 예. 걱정하지 않는다고 또 예. 씩씩하게 말하면서 출국했습니다. 예. 우리도 북한 선수들 우리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하러 왔을 때 사부리그 그때도 우리도 신분 보장 이런 걸 써줬나요? 북한에다가?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측 차원에서 예. 그런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 관중은 엄청난 응원을 펼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건 무슨 섹션이라 그러면 카드 섹션이라고 합니까? 네, 사실 북한이 조직적인 응원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예. 말씀하신 대로 카드 섹션을 통해서 마치 그림처럼 그런 응원을 펼치고 네. 또 목소리도 굉장히 커서 천등 응원이라 또 이런 말까지 붙이고요. 또 이 경기가 열리는 김일성 경기장이 7만 명을 수용하는데 네. 또 우리나라는 출국 전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서 네. 소음 적응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저도 어제 강릉에 가서 네. 북한 경기를 보고 오늘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네. 북한 선수단이 어제는 호주에 지고 오늘도 네덜란드에 지면서 2연패를 기록했고요. 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북 공동응원단 250명을 구성해서 네.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면서 예. 북한을 응원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 선수들도 제가 믹스트존에서 만났는데 예. 인터뷰는 좀 꺼렸지만 예.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하여튼 뭐 좋은 성적 내길 바라고 우리 선수들도 평양에서 좋은 성적 내기 바라겠습니다. 자, 축구대표팀 슈틸리케 감독 체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대로 슈틸리케 감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까? 네,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슈틸리케 감독을 유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2위를 기록 중이지만 최근에 졸전을 거듭하면서 경질설에 휩싸였는데요. 네. 축구협회가 아무래도 최종 예선이 3경기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네. 또 거물급 외국인 감독을 뽑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죠. 일단은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순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에서 성호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안철수 캠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용주 의원께 질문도 드리고 고재열 기자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캠프 미래기획본부장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날카로운 질문해 주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카롭게 질문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안철수 전 대표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부탁드렸다시피 궁금하신 점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방송 틈틈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첫 번째 검증 키워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가 달라졌다고 강철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던데요. 자강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국민의당 의석수도 많지 않은데 연대 없이 자강으로 대선 승리가 가능할까요? 대선 후보가 되시면 조금 더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팩트 진검 승부. 첫 번째 검증 키워드. 강철수. 간철수에서 강철수로. 자강이냐 연대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강이냐 연대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철수 전 대표는 고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이제 마이크를 고재열 기자한테 넘기겠습니다. 고재열 기자 질문해 주시죠. 예, 안철수 후보가 이 공학적인 정치적인 연대는 하면 안 된다. 국민에 의한 연대를 하겠다. 이 얘기인즉슨 어떤 후보 단일화 같은 물리적 과정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대신 국민들이 이 내용적으로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맞을 것 같습니까? 뭐 크게 무리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 지지 단일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바른정당의 지지자들,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당은 다르지만은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이 되는데 한 표를 보태준다, 지지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종 구도를 이번 대선은 안철수 대 문재인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홍 지사 쪽 주장은 또 이번 대선은 이 문재인 대 홍준표의 대결이다. 그래서 또 그런 주장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어떤 식으로든 두 분이 단일화될 여지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어찌되었건 결국
이번 대선은 다자구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의 양자 대결이라는 것은 네. 실제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2명이라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예.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 의원까지 대표까지 출마를 했지만 제가 보기로도 이 세 분이 중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단일화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이 본 대선 구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다는 점 관점에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안문 양자 대결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세 분이 되게 들으시면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셋 중에 지금 이제 지지율에서 10% 조금 못 미치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최종 지지율이랄까 자유한국당 후보의 최종 지지율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여론이나 또 구속에 반대했던 여론 그 정도 한 15% 정도에 수렴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 홍준표 지사의 최고로 가능한 득표가 15%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지율이 쭉쭉쭉 빠져서 현재는 9% 8%로 내려간 길로 이미 타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지지율이 반등돼서 10%를 넘거나 15%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예. 홍준표를 지지했던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받는 것보다 낫다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지자를 변경하고 있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문 반박에 대한 어떤 그 정서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그래서 이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약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좀 약이 올랐는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 보수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보니까 정우택 의원이 썼던데 그래서 이 보수 유권자가 지지할 만한 보수 후보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진보 개혁의 후보인지 어쩌면 보수 진영의 후보인지 조금 어느 쪽에 지금 속한다고 보시나요? 보수와 진보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당연히 진보 쪽에 속한 후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요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워딩에 어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어떤 마치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그런 프레임처럼 이번에 이제 이 사면 얘기가 화두가 되면서 이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어떤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계속 논란이 될수록 이 후보는 어떤 보수의 스펙트럼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대연정에 대해서 보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안희정 지사가 큰 기술을 썼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사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입장 표명이 거기에 좀 버금가는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말씀을 재연대행 관련된 언급을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있었던 특별 사면의 문제는 단순히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리고 지극히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어느 뭐보다도 지극히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무슨 연유에서든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을 마치 안철수 후보가 보수에게 소위 아양을 뜨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아마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영의 특혜 취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사면 논란을 일부러 촉발시키고 키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면 쪽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선긋기를 하시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지금 이제 최근에 지지율 상승의 요인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어떤 그동안 이제 보수 유권자의
조금 표를 가져갔다가 이 1위를 못하는 게 좀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것들 좀 흡수하고 그리고 이전에 먼저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또 이 지지세가 오면서 이 최근에 좀 상승 국면이신데 일단은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외교 특사로 모시겠다라는 거 이거 충청권 끌어안기 차원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는 취지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겠죠. 국가적인 자원이 있는 거죠. 저희 당이 사실 많은 인재들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외교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당내에 역량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수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적합한 사람 외교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 현직을 통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만큼 네. 능력이 검증도 했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원하고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분을 외교 특사로 활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반기문 전 총장께서 충청 출신이고 하는 부분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균형점을 우리 한국 외교 정책에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장점과 강점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 뭐 결국 외교라는 것은 예. 뭐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엔 인맥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중국의 고위층과 만났던 인맥들이 있어야지만이 조금 더 비밀적인 이야기, 네. 조금 편안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현재로서는 반기문 전 총장밖에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외교 정책의 생각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외교 정책의 생각은 같은 페이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철수의 외교와 반기문의 외교는 같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이 충분하게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안철수의 같은 생각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특사에 그 부분에 맡겨서 중국, 미국을 설득하는데 가서 쓰겠다는 거죠. 네, 부장님. 네, 아까 반기문 끌어안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수권 능력, 뭐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면모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의석수가 38석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갑작스러운 대선이긴 하지만 준비된 후보냐, 준비된 어떤 그 집권 세력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일 텐데 아무래도 다른 다수당 후보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된 그 다음 날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곧바로 국무총리를 선임하는 데 임명하는 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의 이 총리 임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비춰본다면은 예. 불안정한 건 사실이요. 하지만은 이런 불안정한 것은 의석수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지금 120석입니다. 150석 과반수인 150석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개혁 입법을 달성할 수 있는 5분의 3, 180석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예. 다른 정당,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는 것이고 저희 그런 똑같은 취지로 저희 당조차도 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얻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즉 집권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협치 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다른 당을 설득할 능력이 있는지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 이미 분명히 문재인 전 대표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미 배제를 했어요. 이미 배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정당까지 배제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과반수를 이끌어갈 것인지 예.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플랜을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들도 소수의 정당이지만은 다른 정당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것으로
집권도 가능하고 국정 운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포용성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일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편이고요. 안철수 캠프의 미래기획본부장인 이영주 의원과 함께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